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날씨도 어제보다는 더 좋아지고 꽤 괜찮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특히 좋아요 부탁 다시 드려봅니다.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냥 ADHD로 많이 알려져 있죠. 주의력이 모자라고 과잉 행동을 하는 그런 병증을 이야기하는 말인데, 호주에서 이 병증에 대한 약 처방 발행 숫자가 작년 5년 동안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2018년 18만 6천 명 환자 대상으로 140만 건 처방전 발행되었다는데, 작년 2022년에는 41만 4천 명 환자 대상으로 320만 건 처방전이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2배가 훨씬 넘네요. 처방전 발행 건수의 증가로 연간으로 보면 16.7% 이렇게 꾸준히 오른 건데, 5년 동안 그냥 2020년하고 22년 사이만 딱 보면 연간 26.7%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눈에 띄게 확 올라갑니다. 기간으로만 보면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문의들 분석은 과거에는 존재하던 이 ADHD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진단이 더뎠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의사들이 ADHD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고, 틱톡이나 뭐나 이런 소셜 미디어 통해서 자신이 먼저 부분적으로 진단을 하고 의사 만나는 환자들도 늘어나면서 진단이 더 많아졌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꽤 긴 시간 동안 환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절대 짧은 게 아니고 어렵고 또 저렴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 돈하고 시간 다 써야 하는 경우 대부분이 실제 환자일 가능성이 큰 경우고, 그 과정을 거친 대부분 경우는 진단을 이제 결국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는 그 약값 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5년 동안 거의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ADHD 처방약에 지원된 금액이 59 밀리언 달러인데, 작년 2022년에는 무려 152 밀리언 달러까지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진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준다든가 예방이 된다든가 하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괜히 오버해서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꾀병 내지는 하여튼 오바 진단? 과잉 진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프면 의사 만나서 의사가 진단해 줄 때까지는 본인을 환자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주가 현재 겪고 있는 주택난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꽤 괜찮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돈을 얼마나 투입하고 또 뭘 개발하고 몇 년 동안 몇 가구를 공급하네 마네 이런 상황에서 꽤 저렴해서 큰 돈 안 들이고 신규 주택 공급의 압박을 줄이고 임대주택난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몇몇 개발 회사와 부동산 업체 등등 해서, 그리고 코어로직까지 협력해서 함께 조사하고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했나 본데, 이들이 내어놓은 대답은 영어로 그래니 플랫, 우리말로 하면 별채 그 정도 되겠죠. 별채. 흔히 보는 별채는 왜 뒷마당 좀 넓은 데다가 지가 알아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주방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들어가고 침실도 들어가고 요런 구조죠. 정부가 예상하는 앞으로 5년 동안의 부족한 주택 숫자가 10만 채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주택난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이렇게 3대 대도시에 방 2개짜리 독립생활이 가능한 별채 지을 수 있는 집이 무려 65만 5천 채라고 합니다. 시드니가 24만 2천 채, 멜번이 23만 채, 브리스번이 18만 5천 채 정도 이렇게 파악된다고 합니다. 코어 로직에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별채야말로 이미 이렇게 규제되어 있는 도시계획 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지어진다면 집주인한테는 별도 임대료를 챙길 수 있는 수입원이 되고, 또 전체 집값 밸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대가족의 경우는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거주 환경을 제공하게 되니까 여러모로 이점이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남호주 정부 같은 경우는 요번 달 초에 원래는 지역 카운슬이 글래니 플랫 같은 경우는 따로 임대로 못 내놓게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가족들 외에 뭐 며느리가 됐건 뭐 시부모가 됐건 이렇게 그런 가족들 외에는 남한테 생판 모르는 남한테 임대하는 거를 금지시켰는데 요거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번 달부터는 하여튼 생판 모르는 남한테도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답니다. 조만간에 정부 지원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늘 정부,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내어놓는 정책마다 그래 좋은데 그거 언제 하냐고 맨날 그렇게 타박 줬는데 그래도 글래니 플랫 정도면 금방금방 지어지고 금방 완성되니까 또 뭐 서류 작업도 아무래도 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빅토리아주에 있는 유제품 생산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 수천 명하고 또 원유 운반 차량 운전기사들 이번 주에 파업 들어갔거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량 기사들은 오늘 새벽 3시부터 근무 중단한다고 예고가 되었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산 공장 근로자들은 내일부터 해서 48시간 파업 들어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주에 있는 총 14군데의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 생산 공장이 파업 대상이라고 하는데 상당 기간 노사가 급여 인상하고 근무 조건 개선 뭐 이런 거 뻔한 거 위해서 논의를 해왔지만 도저히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조 측 요구는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5% 급여 인상뿐 아니라 고용 안정 강구하는 방안도 좀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파업이 생각보다 지속이 될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슈퍼마켓이나 뭐 이렇게 구입하는 각종 유제품들이 며칠 안에 바닥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원유 차량 기사들의 경우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급여 인상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제는 급여를 인상해달라 제대로 반영해달라 요구하는 한편 출근 시간을 수시로 바꾸는 것을 멈춰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장에서 공장까지 방금 짠 소이젓 싱싱한 걸 그걸 옮겨야 하는데 이들이 일을 멈추면 공정 저쪽 끝에 있는 소비자들도 뭐 그렇지만 원유를 생산하는 목장도 문제라고 합니다. 대부분 목장이 소외젖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보관해봐야 한 사흘 정도라서 기사들이 새벽에 오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용자 측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래도 뭐 2.5에서 2.75% 급여 인상을 매년 실시했고 이번에는 3년 동안 10.5% 인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노조 측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왜 우리가 저만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1년에 뭐 3% 정도 전후에서는 올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리에 넣어 왔었는데 이번에 팬데믹 지나고 나서 물가가 확 오르면서 1년에 3%도 너무 적게 오른다.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4%도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5%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파업이 길어지면 뭐 우유고 뭐고 없다고 하니까 우유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은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우유 끊은 지가 꽤 돼서. 오늘 아침 일찍 시드니를 떠나서 멜번으로 가려던 제스타 항공기 한 대가 이륙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다시 게이트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6시 20분 비행기였다고 하는데 이륙 직전에 한 승객이 허리가 아프다고 막 고통을 호소하고 자리를 바꿔달라 하고 막 진상을 좀 피웠다는데 이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승객들 간의 시비가 뭐 좀 붙었겠죠? 근데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진짜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항공기 내에 막 퍼지니까 아무런 상관없던 승객들마저도 동요하기 시작했고 어떤 승객은 도저히 이 상태로 나 이 비행기 못 타겠다 이렇게 하소연하여서 결국 비행기는 게이트로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연방 경찰이 항공기와 승객들의 안전을 다시 확인하였고 이후에 다시 비행기에 올라타야 했다는데 그 중에 승객 6명은 탑승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아까 아침 8시 45분에 무사히 이륙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은 한 하루 지나야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나마 좀 나오기는 합니다. 뭐 틀렸을 수도 있고 그래도
분위기는 알겠어요. 막 분위기 엉망인데다가 갑자기 팔레스타인이 어떻고 사람이 죽었고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솔직히 비행기 자주 안 타는 사람 또 약간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아우 타고 가기 어렵긴 하겠다. 그죠? 하여튼 뭐 제가 시드니 갈 일은 딱히 없어가지고 뭐 그러는데 혹시 갈 일 있으면 야간 기차 한번 타볼까 생각 중입니다.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제가 아침 거의 새벽부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하는 거는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내일 봐야죠, 그죠? 내일 혹시 못 본다 하여도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때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